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을 태우고 당초 오늘 새벽에 출발하려다 취소된 전세기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이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 조지와 관련해서 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비행기가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정오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차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상황을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무사하게 한국당을 밟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좀 마음을 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 당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번에 비행기가 뭐 지연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항상 우리나라의 발표와 미국과의 발표에 합의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면을 앞으로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며칠 날 출국한다, 며칠 날 뭐 뜬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자격으로 귀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발표와 미국의 발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통상 관련된 협상을 할 때도 소위 소고기나 쌀 같은 게 포함이 됐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가 달랐고 지금까지도 어떤 것도 문서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또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인지 아닌지 그 투자 이익에 대해서 미국에 그대로 90% 가져가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게 남아있고 정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계속 혼란을 가속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한미가 정확하게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발표를 하는 그런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관세 협상에서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선 이 조지아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특히 당사자들과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잘 해결이 되었고 김유정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미국의 관계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짚어볼 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확인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근로자들, 한국인들을 현지에 그냥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정에서 예. 우리의 전문적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남아서 우리를 교육시켜달라라고 할 만큼 그런 부분도 확인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초 미국의 출발이 약 하루 정도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미국의 이런 출국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의 혼선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적하려면 함께 미국의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미국의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것도 미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이런 지적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공통적으로 남은 것은 이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화위복을 계기로 해서 또 미국이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향후에 김유정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투자든 펀드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전화 위복의 계기로 반성의 계기와 함께 그렇게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국 절차가 늦어지게 된 것과 관련해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대신에 잠시 좀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좀 계속 일을 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하고 아니면 이제 귀국을 하는 방안하고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하게 미국과의 협상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비자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된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진짜 험한 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남으라고 하는지에 대한 협상 절차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금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로 공장에 머문 것 자체가 문제된다라고 해서 저 험한 구금에다가 해서 정말 인권 유린 당하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내버려 둬놓고서 그러면 지금 있는 비자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은 그럼 불법 체류를 연장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낸 건지 아니면은 비자를 알아서 다른 비자 형태로 자동 갱신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인지 이런 거를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지 일일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면 저는 남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선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추방되느냐 자진 귀국이 되느냐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재입국 되는지 미국에 재입국 되는지 문제와 호주, 캐나다 등 미국과 관련 있는 나라의 입국과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가 문제가 돼서 나가는 거에도 이렇게 시간 끌면서 남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럼 어떤 신분으로 남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든 게 다 됐어요. 이런 안일한 태도가 국민들의 신변을 위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쉽게 우리나라가 바로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주미 대사관과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미 대사관의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미 대사 현재까지 공석이고요. 주 애틀란타 총영사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총력 대응하라고 하니까 안 돼서 워싱턴 DC에 총영사가 날아가가지고 그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다른 총영사관의 직원이 날아가서 일을 본 거지 않습니까? 빠른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런 외교관과에서의 후임 인사가 오기 전까지라면 정치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전문 외교관과를 남겨뒀어야 되는데 정부 바뀌자마자 전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외교관들 꼴보기 싫다고 다 우리나라로 국내에 소환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 애틀란타 총영사 같은 경우는 아그레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인사 조치를 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교 정보력 강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토보안부라든지 마약 단속국이라든지 조지아주 순찰대라든지 여러 국가기관들이 나섰고 아주 면밀히 몇 개월 동안 살펴봤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귀뜸도 받지 못했고 정보 취득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외교 통상 라인에서의 정보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외교 통상력 강화에도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발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 김정 지적을 의원님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주옥같이 참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도 하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언론 스스로가 미국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의 출입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상 이야기를 못하면서 자기 개인의 페이스북에 늘 쓰고 있는 글들을 보면 미국 국무부, 그다음에 미 국토안보부, 그다음에 IC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실책임을 다 확인하고 지금 이 행정 절차 출국 이 문제도 늦어지게 된 것이 사실은 미국이 잘못한 실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에 어떤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는 미국 내부의 문제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의 비판과 지적이 정부를 향해서 하시는 뭐 좋은 제안의 말씀 한 70% 정도 해주신다면 한 30% 정도는 미국에 대해서도 야당에 세게 얘기를 해주셔야 또 여당, 정부 여당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또 힘이 생기는 지렛대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우리 김정은 의원님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정부의 입장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통상협정 제대로 못했다고 욕먹고 있다고 저희 핑계 내시고 협상력의 지렛대로 삼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자 쿼터 문제도 남아 있는데 아니 직접 투자를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력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 투자를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받아오냐라고 야당이 난리 났다. 이거 자체가 협상력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옳으신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예.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입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슬로건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입니다. 이제 100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들을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부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취임사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사대로. 네, 취임사대로의 뜻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임사에서 어쨌든 실용 그리고 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100일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정말 이념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난 100일 동안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그럼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30일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0일 기자회견 이후에 전혀 지금 그 이후에 로드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뭐 5개 지역 권역 발전시키느라든지 3특구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지방과 관련된 얘기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로드맵이 발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취임사와 30일과의 차이가 큰 차이가 하나가 있긴 합니다. 취임사와 30일 무렵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만 나와 있었지 대통령님과 어떤 분들이 함께 일한다라는 거는 이제 가시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에는 그래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소위 대통령실도 완성이 됐고 정부 조직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인사를 통해서 향후 그 정책의 방향이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고 이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분이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차이점이 그런 인사 부분에서는 이미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면은 남아있는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전격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이니까 뭐 취소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얘기가 나오는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기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데 벌써 2차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어쨌든 질문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김유정 의원과 저는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 어떤 정권이든 취임 100일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의 전체의 모습을 오늘 평가받을 수 있는, 또 그려볼 수 있는 또 이런 어떤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오늘 모든 언론의 사설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는 성과대로 또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러나 또 과제로 남겨진 부분이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인사검증의 실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균형 있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럼 당연히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어떤 민생 경제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가 증명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을 했는데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되겠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런 문제를 혼선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으신데 일단 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었죠. 예. 이것은 아마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가는 가능성을 그래도 취임 100일에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희망적이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 그 30일 기자회견과의 차이 중에서 이제 지역 균형 성장에 관한 5극 3등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13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드렸고 차곡차곡 로드맵을 지금 다 마련돼 있고 이미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국정기획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미 바뀐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제 부산에 이제 저걸로 지방 국회의원이신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 때문에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한번 살펴보시면 놀랍게도 25년 동안 꿈쩍 않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국정기획위원회 기간 중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사업비 규모를 500억 규모에서 1,000억으로 2배 올렸고요. 그다음에 R&D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 놀라울 만한 25년 만의 업적이 이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극 3특과 관련한 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를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이 이미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국민께 이제 그렇게 자세히 더 잘 아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 100일을 맞이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화자찬보다는 지난 100일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께서 그동안 이제 100일 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뭐 구체적인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인사검증,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지율도 움직였습니다.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경제와 민생 행보를 통해서 지금 64%로 시작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살짝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인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주춤했고 다시 이제 한일 한미 정상회담 후에 60%대 회복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로는 3번째로 높은 수치거든요. 이러한 지금 추이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지율 중에서 오늘 100일을 앞두고 이런 지지율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동산 쪽보다는 이쪽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역할도 함께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5배나 올리겠다라고 한 거를 저희가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 정부가 철회하고 유지를 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기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식 시장 상승에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생이나 경제에 좀 지지율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사인을 줬고요. 그러면 지지율이 내려갔던 시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 정부는 돌아봐야 되는데 이 특별 사면이라든지 인사 논란이 있을 때도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 잘못 쓰면은 지지율이 내려간다라는 메시지도 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가 22번의 국무회의가 완성되지 않으려면 지금 남아있는 교육부총리 제자 뺨까지 때린 그런 분을 이제 철회하면 지지율이 다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지지율은 늘 저를 돌아보는 거울이죠. 지지율이 너무 높아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를 5년 내내 할 수도 없고 또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높을 때는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될 것이고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그래도 힘을 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희망을 함께 갖는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 저는 지지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지지율이 추이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 정권을 성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3자 회정 때만 해도 이제 여야 대표가 이게 손을 맞잡고 이제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그 이후에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점으로 사실은 관계가 오히려 그 전보다 악화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와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임사의 기조를 이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낡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건 뒤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취임 100일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워딩과 여당 대표의 워딩이 이렇게 서로 합이 맞아서 무르르듯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저 시점에 이미 정청래 대표의 원고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가서 좀 부드럽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에 가가지고 더 강화를 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질문을 하신 게 협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 연설을 하시면서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을 염두에 두고 저희 국민의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거 있으면 관련자들은 지금 처벌받으면 됩니다. 이미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당 전체를 그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 그 전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또 뭐냐면요. 여야 간의 협치만 지금 빵꾸가 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아마 오늘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간의 이 검찰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도를 가지고 보안 입법을 하느냐를 가지고도 설전을 했었다고 구체적으로 발언록까지 언론에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검찰 관련 조직에 어느 정부 조직 기구에 들어갈 건지를 가지고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역시 정부 여당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정무수석이든 장관은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했는데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야 간의 협치 부분도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당 안에서도 사실 정부나 대통령실과는 다른 이런 여당의 독주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오늘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좀 당정 간의 온도차 혹은 또 뭐 시각차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대통령 어떤 입장 좀 내놓을 것 같으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고 제가 늘 수석 대변인으로서 이제 기자님들께 이제 브리핑도 하고 백브리핑도 하는데 그 백브리핑 안에 보면 다 설명을 드려요. 물론 언론이 당정 간에 뭐 찰떡 공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사가 되겠습니까? 엇박자 이견 이게 기사가 되지? 언론의 사명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날 대통령 초청 양당 대표 오찬에서도 제가 저기에 당연히 참여를 해서 기록을 다 했기 때문에 전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개된 발언에는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에 대해서 서로 센 발언을 양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합니다. 각자의 발언을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방하지 않았어요.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공개 분야의 대화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화기애애해서 아니 야당의 참석 인사가 오늘 회담의 분위기를 화기애애로 해야 되겠죠?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야당 지지자들이 혼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로 바꿉시다. 제가 허심탄회로 바꾼 거예요. 아, 화기애애를 허심탄회로 바꾸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내란에 대한 서로 공방을 세게 했는데 그 뒤에 결과는 여야 민생 경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합의문이 나왔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투트랙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전략인데 이 여야 관계에서도 지금 내란의 문제는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협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은 분명하게 예. 협치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